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손가락 위에 티끌만한 물체가 보입니다. 좁쌀보다도 작은 지문에 골만한 크기입니다. 크게 확대한 화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 해군의 야마토 전함 모형입니다. 선수 부분의 거포는 물론이고 이보다 작은 크기의 각종 대포와 함교, 마스트까지 정밀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나노 단위로 절삭해 제작한 마이크로 초정밀 모형입니다. 우한폐렴이나 에이즈 바이러스가 100나노니까 이제는 바이러스 크기만한 것들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일본의 정밀 공업 능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곡면으로 된 광학 렌즈를 가공하는 기술은 30나노급의 부품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이 같은 민용 기술은 곧바로 방위산업과도 직결됩니다. 일본의 제이텍트란 업체의 가공 머신은 전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또 메트롤이라는 업체는 세계 최고의 정밀 가공 기술력으로 전 세계 나노급 가공 머신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SNK 신일본 공작기계의 5축 절삭 머신입니다. 복잡한 곡면과 요철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이 기계는 항공기 엔진이나 미사일 탄두 제조에 필수적인 공구입니다. 미국의 F-22 스텔스기를 포함해 최신의 무기의 핵심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초정밀 공작기계가 필수적입니다. 재료, 소재 공학부터 이 같은 공작기계 부문에 있어서는 일본의 기술력이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미국과 일본은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일본제 자동차, 철강, 섬유, TV, 전자제품이 미국을 공습했습니다. 양국 간 수출입 밸런스를 보면 거의 일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은 미국의 부동산도 대거 사들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페블비치의 골프장부터 콜롬비아 픽처스 등을 매입했습니다. 회고해보면 현재 미중 무역 분쟁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미국 내 반일 분위기도 살벌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토요타 자동차를 해머로 부수는 퍼포먼스가 벌어졌고 TV가 이를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을 안보 위협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반일 분위기의 배경에는 소련에 대한 일본의 기술 밀수출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소련의 잠수함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여러 편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내용은 대체로 소련의 잠수함이 갑자기 조용해져 탐지하기가 힘들게 됐다는 게 주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도시바가 소련의 공작기계를 밀수출해 미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련은 일제 공작기계로 잠수함의 생명인 스크루를 소음이 없도록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공의 화웨이에 해당하는 당시 일본 메이커가 도시바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보복으로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오랫동안 불황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3년에 철인 28호, 1972년에 마징가 제트와 함께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의 전설로 남아있는 건담입니다. 건담은 1979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모빌수트로 불리는 거대 로봇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로봇 자체가 여러가지 병기로 무장된 하나의 결합체라는 설정입니다. 디테일이 아주 뛰어나 프라모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건프라, 건담 프라모델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머리와 팔다리가 있는 인간 형태의 로봇 형상은 일본의 특징입니다.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는 기독교 문명인 서구 세계에서는 우상 창조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일 요코하마에서는 모든 부분이 작동되는 거대 건담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18m 높이입니다. 무게는 25톤에 달합니다. 팔다리 관절 부분이 모두 정밀하게 작동해 걷는 동작은 물론이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도 하나하나가 모두 움직입니다. 기본 골조에 패널을 조립하는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도쿄 오다이바에도 거대 건담 로봇이 있기는 하지만 이 로봇은 아주 기본적인 동작만 가능합니다.
사람처럼 모든 관절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건담은 요코하마 건담이 최초입니다. 이는 그저 완구를 크게 확대한 수준이 아닙니다.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요코하마 건담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로봇의 자세 제어에 필요한 기술력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로봇 공학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야스카와라는 로봇 메이커의 무사도 프로젝트입니다. 이 메이커는 사무라이 로봇을 개발해냈습니다. 전통 검술의 달인으로 5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치 이사오란 검객의 동작을 3D 기술로 로봇에 입력합니다. 산업용 로봇이 인간의 동작을 학습해 얼마나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을 칼집에서 꺼내는 발도 동작부터 모든 배기 테크닉을 로봇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검을 칼집에 집어넣는 동작도 완벽합니다. 이제 배기 동작이 하나하나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사선으로 베는 동작입니다. 사무라이 로봇도 이 동작을 사범이 가르쳐준 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목표물이 날카로운 검에 그대로 잘려나갑니다. 다음은 위로 베기입니다. 빨간 장미꽃잎이 허공에 흩날리면서 검이 날카로움을 가시합니다. 이번엔 사무라이 로봇의 차례입니다. 역시 위로 베기에 성공하면서 노란 장미꽃잎이 공중에 흩날립니다. 다음은 수평으로 베는 차례입니다. 장대 위에 오렌지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납니다. 사무라이 로봇은 스승보다 더 멋집니다. 오렌지 6개를 한꺼번에 말끔하게 뱁니다. 로봇은 심지어는 장대 위에 놓인 강낭콩도 정확히 반으로 가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신기에 가깝습니다. 이어 마지막 1000번 베기 코스입니다. 수많은 가상적을 상대로 1000번을 베는 겨루기입니다. 마치 이사오 검객과 사무라이 로봇이 신들린 듯 장대를 베고 있습니다. 검술 달인이 칼로 그리는 곡선이나 사무라이 로봇의 칼놀림이나 양쪽 모두 완벽합니다. 로봇은 사람과는 달리 지치지도 않습니다. 이윽고 1000번의 배기 시합을 마친 뒤 검객과 로봇은 목례를 하면서 이벤트가 마무리됩니다. 이 같은 로봇의 자세 제어 기술은 방위 산업에도 녹아 있습니다. 일본의 최신의 디지털 전차 십식 전차입니다. 포구 끝에 잔을 올려놓고 와인을 따릅니다. 그리고 유기압 현가 장치를 작동시켜 전차를 상하로 움직입니다.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동안 포구 끝에 놓인 와인잔은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어 포탑을 목표에 조준한 채 차체를 회전해도 와인잔은 원래 상태에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자세 제어의 안정성은 전차가 기동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식 전차가 자랑하는 것은 드리프트 주행 중 급선회하면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슬랄롬 파이어링이라고 하는데 고속 주행 중에도 포구 조준이 아주 정확합니다. 또 차량 간 서로 데이터가 링크돼 여러 대가 마치 매스게임을 하듯 일사불란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기술력과 장인정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핵심 동맹으로 여기고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일본은 미국이 가지지 못한 디테일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